네, 이번 3월도 어김없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까지도 고속 시외버스와 관련해서 굵은 소식이 있었는데, 이번 달도 굵은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동서울 종합터미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오는 4월 1일자로 고속 승차원 위치가 완전 바뀝니다. 하차원과 바로 붙어 있었던 고속 승차원이 본관 건물 쪽으로 시외버스 전용으로 쓰던 26에서 31번 홈 쪽에 재배치합니다. 고속 플랫폼 위치 완전 조정과 함께 몇몇 노선들의 사용 플랫폼도 바뀌니까 4월 1일 이후로 동서울 종합터미널 가시는 분은 이 점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소식 전달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대구 서부 경주 간 버스가 13일부로 14회에서 11회로 감회되는데 이번에 대구 서부 경주 감회 조정뿐만 아니라 대구 서부 울산 조정도 병행됩니다. 역시 13일부로 운행 횟수가 10회에서 9회로 감회되고 하루 4회 경주 경유를 하게 되면서 대구 서부 경주 울산으로 운행됩니다. 본래 대구 서부 울산 노선이 전 차량편 타지 경유를 하지 않았다가 13일부터는 경주 경유가 일부 이루어진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안산, 수원, 오산, 마산, 창원 노선이 있습니다. 이번에 경상남도를 통해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계획 변경 인가가 4일자로 완결되는 식으로 처리가 해결됐는데 이 노선의 일부 차량편이 오산 대신 동탄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경남고속이 지난달 말에 접수를 했던 바 있습니다. 전에 용인, 세종, 유성 노선이 동탄역 정차를 시작한 바 있었죠. 지금도 경전선으로 들어가는 SRT가 있기 때문에 동탄에서 창원, 마산으로 가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게 두 편밖에 없어요. 조만간 동탄역에 정차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추가될 것 같은데 경전선 SRT가 없는 시간대를 노려서 배차가 될지 나중에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오는 13일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운영 재개됩니다. 앞으로 3일 남았고요. 폐업한 지 2년 3개월 만에 사업자가 성남시로부터 허가받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건물 안에 플랫폼에서 승하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야 고속시외버스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작년에 행정 예고를 했던 바 있었지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 개정 훈령안이 얼마 전 정부를 통해서 발표됐습니다. 19일부터 인상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는 있지만 오늘 기준으로 아직은 구체적으로 인상된 여부가 확인되는 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본래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1시 59분까지 출발하는 차량은 주간 운행 운임의 10% 할증, 오전 2시에서 3시 59분까지 출발하는 차량은 20% 할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어서 22시 이후에 출발하는 차량도 모두 20% 할증이 가능해져서 사실상 시간대별로 할증률 구분이 없어지고 훈령이 발령된 시점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20% 할증은 오전 2시 이후 출발 차량편만 가능했는데 전국적으로 기점부 기준으로 오전 2시 이후에 출발하는 차량편이 별로 없었습니다. 서울, 경북, 부산 노선의 오전 2시 막차 같은 거라던가 지방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새벽 차량편 몇몇 아니면 잘 볼 수 없었죠. 22시에서 1시 59분까지 출발 차량편에 대한 사실상 요금 인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부담도가 세질 것 같은데 혹시나 몇 번씩 이용하는 심야버스 노선이 있는데 어느 날부턴가 요금이 올라간 것 같다 싶으면 이 훈령이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버스 요금 올라가는 것 때문에 추가로 이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진지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 한 번은 듣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일부분은 버스 요금이 기차 요금보다 비싸진 사례도 나왔습니다. 오히려 좀 빠른데 조금이라도 더 싼 열차를 이용하는 게 낫겠다고 하는 반응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열차 요금이 착한 편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보면 양날의 검일 수 있습니다. 열차 요금이 좀 저렴한 편이면 승객 입장에서 금액 부담 적으니 이용할 만하고 오히려 비싸기만 하면 오히려 이용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잘 알 수 있죠. 하지만 요금이 곧 수익으로 연결되는데 많은 승객들이 왔는데도 기업 전반에 흑자가 잘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적자가 잡힌다면 그건 또 그것대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레일이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언급까지 했을 정도인데 긴 세월 동안 물가는 전체적으로 꾸준히 올라갔고 버스 요금도 올라갔는데 기차는 KTX 운임부터 2011년 이후로 동결되어 왔습니다. 아직도 기본이 일반실 기준 8,400원입니다.
다만 변동이 전혀 안 일어난 건 아니라서 주로 청량리역에서 이용 가능한 중앙선 KTX 개통이 준고속 구간 공식 추가 적용에 따라 요금이 좀 올라간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KTX 기준이긴 한데 더 비싼 구간을 더 많이 경유하지 않는 이상 기존보다 요금이 더 올라갈 소지는 없는 셈이기도 하고 기존선 일반 열차까지도 운임 동결로 인한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따지고 가야겠지만 최근 한국철도공사의 부채는 20조를 넘었습니다. 미동 없는 기본 운임 문제로 인한 원인도 있었고 광역전철이라던가 적자 노선 내지 구간, 전기료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도 절대 무시 못하지만 물류 부분에서 큰 손실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2023년에 코레일 손실 절반가량이 물류 사업에서 발생했을 정도였고 10년 동안 매해 2천억 넘는 손실이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2023년에 수송 분담률은 3.8%밖에 안 됐을 정도였고 그동안 철도 물류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국토가 좁다 보니까 원거리용인 해운항공과 단거리용인 도로 사이에서 치일 수밖에 없는 불리한 구조라고 표하는 의견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안전운임제가 폐지됐고 철도의 운임 경쟁력 상실과 화주사들의 철도 기피, 시멘트 판매량 급감으로 철도 수송량 감소도 나타났습니다. 이에 코레일은 일부 민자역사 지분을 매각하는 작업을 벌이기도 했죠. 그리고 지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코레일이 또다시 낮은 등급을 받았던 것을 감안해서 정부가 경영평가 개편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다만 코레일의 재무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응답이 없었던 점 때문에 우려는 나오고 있습니다. 철도 선호도가 높아진 점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철도를 이용하러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코레일로서는 기쁘지 않을까 해도 경영 내부는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객을 해도 적자 해소가 안 되고 웃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버스는 버스대로, 철도는 철도대로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곧 성남종합버스터미널에 대한 에피소드 공개할 예정이고 이외에도 서울 경주 리뉴얼 에피소드와 수원 동해 삼청편도 이번 달 중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른 단편 에피소드도 준비되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니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